일단은 이 증여와 증여의 해제 그리고 사인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인 증여와 증여는 같기도 하고 틀립니다. 또 사인 증여와 유증은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먼저 증여계약과 사인 증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가 일어납니다. 증여계약을 하죠. 율법 554조일 겁니다. 이게 증여계약에 의하면 증여는 두 가지 보통 두 개로 나누죠. 일단은 서면에 의한 증여입니다. 이제 요게 554조인데 이거는 한쪽이 청약을 하고 반대편에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성립이죠. 그리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이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약간의 시차를 두죠. 1억을 가져라. 1억 주면 하는 것과 딱 돈이 넘어가는 거 아주 짧은 시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등기 같은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다 그러면 일단 증여 계약을 쓰겠죠. 그리고 일단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과 이행 단계가 있죠. 이행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제 555조 맞을 겁니다만 이제 이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이 서면에 의한 증여 해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서면에 의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이게 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여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언제? 착수하기 이전. 착수하기 이전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녀가 아버지 고마워요 이래서 승낙에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1억에 대한 증여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녁 먹다가 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 너 1억 주니까 1억 주면 내가 돈이 없어 안 되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면에 의한 거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상대로 1억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 소송.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1억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 말로 하는 거 말이죠. 말로 하는 거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면,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증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행을 안 하는 겁니다. 계약만 하면서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상속인들 있죠. 이렇게.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이 있습니다. 여기도 상속인 1, 상속인 2, 상속인 3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증여계약은 상속인 3이 받았잖아요. 여기다가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지급 청구. 지급 청구를 하면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해줘야 된다. 이거 3,300만 원. 3,300만 원씩 지급해줘야 된다. 이거. 왜 1억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부가 가능한 해외부입니다. 가능한 해외부입니다. 이게 이 증여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게 계약. 계약은 해제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 쪽이 있습니다. 이게 양쪽이 있는데 여기에 갑 다시가 있고 갑 투가 있으면 이게 한쪽이 여러 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해제가 안 되고 전부 다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약의 해제의 불가분성입니다. 계약 해제. 자, 그렇다면 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얘는 동의할 이유가 없죠. 왜? 자기가 받는 거니까. 자기가 내 3,400만 원씩 받는 거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 이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한다.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계약이니까. 계약은 해제의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좋다. 인정한다. 구두에 한 거, 구두에 한 증여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된 이상 해제의 불가분성의 적용을 받아서 이것도 증여계약도 계약이니까 해제의 불가분성에 따라서 전원이 왜냐하면 이 이제 피상속인의 증여계약이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가 여기도 의무가 상속이 돼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상속인 전원이 해제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동의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법 규정을 보면 이게 계약의 해제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위에. 그리고 그 밑에 파트에서 증여가 나옵니다. 이게 554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62조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사회증여입니다. 562조로 끝나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증여의 해제를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 해제를 계약상의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편이 있습니다. 이 해제와 이 해제를 달리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제를 뭐라고 보냐면 철회로 봅니다. 철회. 그러면서 이 554조 이하는 이 계약의 해제에 대한 파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해제 불가분성 이거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증여에서는 이게. 따라서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해제지 이게 철회거든요. 철회고 이 해제 불가분성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뭐 피상속인이 뭐 말로 한 거 이런 거는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 받은 상속인들이 이거를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부분, 요 파트, 요 파트가 이제 그 구두에 한 증여, 사인 증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 사인 증여의 이제 그 철회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요번 그 파트는 시간은 그 증여의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면 증여계약 서면에 의한 거는 상속인들이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 두 개는 다 그 실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실행에 착수하면 그 뒤에 한 거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거 각자의 상속분은 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제 불가분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요거 여기까지만
요건 이제 사망후입니다. 피상속인 사망후입니다. 사망후 상속에서 상속에서입니다. 상속인들은 서면에 한 거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거는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하면 됩니다. 소송 걸리면 준비서면으로 나 그 피상속인의 그 상속인이고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니 나 처리하겠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그 뭘 할 거냐면 이제 사인증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증여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요즘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제 간혹 이건 판례도 좀 있습니다. 판례도 좀 있고, 대부분 이제 이 사인증여 판례가 이제 서면의 이제 사인증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두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사인증여에 대해 사인증여의 그와 증여계약 그리고 유증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